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SK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우넷의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2월의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월의 증시도 여전히 박스권에서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2월은 그 두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12월 되면은, 좀 흘러나오는 얘기죠. 연말 랠리에 대한.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기대감.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된 노이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어떤 이제 무게 균형의 추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확실하게 좀 쏠리는 그런 상황으로는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은 지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900에서 1980 그 정도 사이에서 기존의 장기 박스권이 계속 좀 연장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목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12월 만기일 이후에 배당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시스 조건 하에서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지를 않았었던 예전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의 호전으로 인한 연말 랠리가 가능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과연 좀 이 배당을 겨냥해서 출회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12월 장세에서 만기일 이후에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시장에 대처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맞서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연말 하면은 아무래도 대형주로 관심이 쏠리기는 마련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라든지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까요? 이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대형주보다 좀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요. 예. 연말에 지수가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사라지면서 지수가 상승을 겨냥할 때도 일단 대장주는 IT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T 업종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을 생각을 하고, 단 재정절벽이 해결이 이제 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제 경기회복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중에서 옐로우칩 같은 경우에는 아마 1,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12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전망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캐스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2012년 12월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12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 해를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두 전문가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의견입니다. IT 30%, 방어주 30, 정유화학 20%,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 포트폴리오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성호 와우넷 전문가 의견입니다. IT는 40%, 원자재 관련주 30, 나머지는 현금 보유 전략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듯 12월 전략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와우넷 메신저 참여하셔서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검색창에 와우넷 입력하신 후 와우넷을 클릭하면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 해주신 후 상단 메뉴의 메신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클릭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메신저가 설치됩니다. 네, 그럼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12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공감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고요. 두 분의 간략한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IT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데 세부적인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다릅니다. 윤종빈 센터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12월장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 걸지는 마시자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4분기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의 어떤 이제 독주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는 하되, 여타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의 이 4분기 어닝 추정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이 뭐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까지도, 더욱더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더불어서 12월 달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배당 성향 자체도 많이 좀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미국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노이즈가 최소한 12월 중반경까지는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어떤 연말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11월 달까지는 이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IT주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기는 했지만은 12월에는 다소의 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즉 주도는 IT 주도의 그 흐름이 전개가 되겠으되 지수 흐름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어주 진영에서도 실적을 동반한 방어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같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지 된다는 측면입니다. 때문에 저는 좀 일종의 바벨 전략적인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이제 언급이 됐다시피 IT 쪽에 30 그리고 방어주 진영에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이 중국 쪽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서서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화학 쪽 진영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이 비중을 분배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이제 포트 전략 하에 12월을 대처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한꺼번에 같이 담는 투트랙 전략을 주셨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주셨고요.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현금 비중 30 유지를 하시면서 IT와 또 원자재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두 말씀 네, 해주시죠. IT 관련주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지금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아무튼 IT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원자재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자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버냉키가 경기 부양을 시작한 지가 3, 4분기부터 4, 4분기가 지금 2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관련 원자재 가격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유동성의 효과가 약달러 현상을 나타내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비철 금속, 특히 그 산업재 생산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향후 1, 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전망 하나하고, 두 번째 약달러 기조로 인한 원자재가 어느 정도 이제 달러화 수요로 흡수하는 그런 현상에 있어서 이제 그런 그 가격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경기가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원자재 관련주로 돈이 좀 몰리는 것은 어느 정도 원자재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그런 투기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주로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1, 4분기는 항상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 연말연시 랠리가 한번 나왔다고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대형주 위주 그 저점 매수 전략보다는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기타 종목 그 업종 대형주 업종까지 이제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순환매가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G2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그림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고요. 잠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1%대로 떨어지며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랐고 10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변동폭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자료를 보면 코스피의 연간 중간값과 최고점, 최저점 간 격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는 올해 7.8%로 집계됐습니다. 변동계수가 10% 미만인 것은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1980년 코스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활기를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억 원을 넘는 은행 계좌 잔액이 5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5억 원을 넘는 계좌 수는 10만 6천 개, 계좌 잔액은 51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계좌 수는 8.5%, 계좌 잔액은 2.6%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 에너지관리위원회가 발주한 5억 9,100만 달러 규모의 복각 가스터빈 발전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페낭주 프라이 지역에 최대 용량 1071메가와트급 복합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공사 기간은 총 32개월입니다.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의 발전 시장 진출을 통해 향후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가루 생산업체의 가격 단합으로 피해를 본 중간 소비자 업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밀가루 가격을 단합한 CJ와 삼양사는 중간 소비자 업체인 삼릭식품에 각각 12억 4천만 원과 2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원료업계와 전자, 자동차 등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사장의 승진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투톱 체제 복귀도 관심거리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번 주 중반 사장단 인사를 하고 다음 주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재용 사장의 승진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아직 더 공부해야 한다면서 승진시키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말 사장에 오른 이재용 사장은 2년 동안 경영에 관여했기 때문에 후계 구도로 확립하는 차원에서 올해 부회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둘째 딸인 이서연 제일모직 부사장의 사장 승진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으로 옮긴 최지성 부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전자의 완제품 부문을 총괄할 부회장이 정해질지도 관심입니다. 권우현 부회장이 부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가전은 윤부근 사장이, 휴대전화는 신종균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이들 중 한 명이 부회장으로 승진해 투톱 체제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지난해 사장단 인사에서 삼성그룹은 최고 운영 책임자인 이재용 사장의 위상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투톱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은 올해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직 재정비를 위한 경영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계열사들의 교체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깡통주택 들어보셨습니까? 담보로 맡긴 주택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이 깡통주택 대출자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자 19만 명이 깡통주택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로 맡긴 주택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못 갚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자 100명 중 3명꼴로 대출 규모는 13조 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7에서 10등급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대내 경기 부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하락,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한계 차주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의 평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은 높아져 은행권 한도인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자 4만 명은 이미 담보 인정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저신용자이면서 동시에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모두 23만 명에 달합니다. 다중채무자 대부분이 고금리 비은행 대출을 겸하고 있어 집값이 하락하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상호금융과 여전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위험성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이달 중 정밀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마켓 공감 계속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마켓 공감 오늘 주제는 12월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논의하기 전에 또 가격 매력과 과연 펀더멘탈 매력 중에 12월 증시 우리가 어떤 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각각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좀 구분 짓기가 애매한 그런 어떤 좀 용어인데요. 그건 그래요. 가격이 또 이제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또 펀더멘탈 매력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인 건데, 일단 좀 이렇게 봐야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대략 한 2주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재 자본재 쪽 이쪽에 이제 주목군들인데 이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자동차 진영에서도 워낙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등이 연출이 됐고 이제 건설 아니면 화학, 철강, 이들 종목군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 자체가 워낙 장기간 동안 소외가 됐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이제 이 가격 메리트가 또 부각이 됐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논지를 제공을 한 부분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에서 역대적으로 최저 수준에 왔다, 최저 이하 수준에까지 왔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측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이들 이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구간까지 이제 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증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도해 줬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들의 또 다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지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가격 매력이라든지 펀더멘탈 매력 이런 측면보다는 되려 12월은 실적 쪽에 모든 이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을 약간 바꿔서 그래도 그동안 좀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 물론 IT는 잘 갔지만 이런 가운데서 낙폭 과대주도 좀 선전을 했거든요. 낙폭 과대주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실적 호전주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실적이 호전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에 계속 관심을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L자형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어떤 호전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면은 주가 반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길게 상승을 가져가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업종에 계속 주력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일수록 펀더멘탈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외국인은 약 5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은 1조 8천억 원 정도 우리 증시를 사면서 그나마 버팀목이 돼줬거든요. 네. 12월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매수 종목들은 어떤 것들로 집중이 될지 궁금한데요. 거의 이 기관 매수의 대부분이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도 역시 이들의 그 매수 흐름 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싶은 그런 판단인데, 근데 이제 투신 쪽에서도 서서히 좀 매수 흐름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단 이 기관 매수의 어떤 이제 동향을 한번 좀 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 쪽에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그쪽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배팅을 계속해서 더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11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었었는데 네. 11월 말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무게중심 매도 강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은 이 방어주 쪽보다는 민감주 쪽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이제 그 양분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권역, 업종, 그러한 식으로 매수가 형성이 되는 부분보다는 종목 쪽에 쏠림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기관들의 실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 매수 영역을 다변화시키지를 못하고 특정 몇몇 자신 있는 종목 쪽에만 계속 그 종목만 사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은 12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경기 민감 진영 그 중에서도 IT 진영 쪽에 대한 기관의 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매수세는 IT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분기에 또 프리 어닝 시즌이 12월 후반 정도면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실적 호전 IT 쪽으로 이루어지겠죠? 어떻습니까? 네, 역시 네. IT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 호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넓게 보면은 그 애플의 입지가 상당히 요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 부품 종목들도 오늘 같은 그 지수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관련 부품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은 연말까지도 이제 지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도 IT주의 실적 호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의 설문조사 결과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본 이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12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IT와 방어주, 정유와 화학을 담은 윤종빈 센터장의 포트폴리오의 57%가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IT40, 원자재 30으로 구성된 황성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43%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그래도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동시에 담은 바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낙폭 과대 측면에서 보자면은 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화학주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들 업종군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들이 문제는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예. 하는 그런 싸움인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 쪽에서는 어떤 신규로 발주되는 그런 선박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신조선가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어떤 악화라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삼성중공업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이 화학이라든지 정유진영에서는 중국 쪽에서의 그 어떤 뭐 이제 경기 회복세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기는 하겠으되 지금 이 중국 쪽에서도 재고 물량이 워낙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제품 가격들이 제대로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라도 좀 많아지면 괜찮을 텐데 수요가 많아지질 못하고 있다는 측면. 결국에는 2주일 동안의 반등 후에 다시 한 번의 좀 재반락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12월 달에는 이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 계속 언급되지만 IT 쪽으로의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은 물론 줄어들면서 배당 성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저PER 종목에서 이제 배당 이슈가 되면서 좀 급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장 종목 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으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PER이 10배 이하로 되는 종목들이 배당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배당 종목의 성향상 단기 매매로 이제 일관되게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PER이 아니라 PER 시장 평균 10배로 넘어간 종목이 배당을 한다면 배당 성향에 따라서 약 2-3% 정도 내외가 될 텐데 그 정도 종목이면 굳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든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당 관련주는 PER 관련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관심 종목들 알아볼 텐데 먼저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관심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연말 시즌 대비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주,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계속 비철금속 쪽으로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호 종목은 대창 그리고 서원 고려아연 요 세 종목을 이제 한 종목군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 IT 관련주에 어느 정도 이제 매매 비중을 좀 높여놨는데 연말에 이제 되면 IT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실적이 나올 것들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자재 관련주로는 대창, 서원, 그리고 고려, 아연 등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IT 가운데에서는 역시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떤 관심주 가지고 계신가요? 네, 포트를 한번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일단 IT 진영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좀 1등이기는 하겠으되, 주가의 탄력도 면에서는 12월 달에는 그렇게 뛰어난 탄력도를 보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전자가 더 좀 탄력 있는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LG전자 쪽에 비중 30% 정도 그리고 방어주 진영에서는 확실한 모멘텀 거리를 가지고 있는 NHN을 30%의 비중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S맥 쪽에 10% 정도 그리고 이 코스닥의 어떤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CJ ENM의 10%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그 모델 포트폴리오 식으로 그렇게 좀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12월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역시나 IT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데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또 방어주들, 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동영상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이후에 현명한 12월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켓 포커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또 월초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니까요. 이런 점들도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